비는 멈출 기미 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한 배경음처럼 멀어졌다. 한서연은 작은 아파트의 주방에 서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 있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조심스러운 온기를 더했다. 오늘은 그녀와 남편 강지훈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연은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료품 가게를 오가며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은 뭉근한 불 위에서 달콤하고 짭짤한 향을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식탁 위에 얼마 없는 예쁜 그릇들을 꺼내 정갈하게 놓았다. 서툰 솜씨로 접은 냅킨과 작은 들꽃을 꽂은 유리병이 소박하지만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완성될 그녀의 우주였다. 서연은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얽혀 은빛실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역시 비가 오는 날이었다. 작은 도서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던 남자. 그의 미소는 어둡고 축축한 세상을 단숨에 밝혀주는 햇살 같았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던 그녀에게 지훈의 존재는 구원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그녀의 작은 성공에도 크게 기뻐해 주었으며 그녀가 지칠 때면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었다. 건설 회사에서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하는 그를 보는 것은 서연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녀는 부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야, 아빠가 곧 오실 거야. 오늘이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아니 아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뱃속에서 움직였다. 서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완벽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지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요즘 들어 그는 부쩍 바빴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이 잦았고 회식도 많았다. 서연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식어가는 음식을 다시 데우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아마 배터리가 없거나 회의가 길어지는 걸 거야. 그 순간 서연에게 장난기 어린 생각이 떠올랐다. 매번 기다리기만 하는 대신 오늘은 자신이 먼저 그를 놀라게 해주는 건 어떨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녀는 자신이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도시락에 담아 그의 회사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동료들도 깜짝 놀라며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따뜻한 코트를 챙겨 입고 도시락 가방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거세진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다. 지훈이 자신과 음식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의 놀란 얼굴을 상상하자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회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지훈의 동료인 박 대리에게서 온 문자였다. 재수 씨, 혹시 강 팀장님이랑 연락되셨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니
1시간 전에 몸이 안 좋다고 먼저 퇴근하셨는데 혹시나 해서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몸이 안 좋다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집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길게 느껴졌다. 창밖의 빗줄기는 이제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거칠게 차창을 때렸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서둘러 택시에서 내렸다. 도시락 가방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조용한 집 안.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여보, 나왔어요. 어디 아파요?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적막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침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다른 무언가 같기도 한 소리.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천천히 침실로 다가갔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익숙한 남자의 깊은 숨소리.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지우는 아파서 쉬고 있을 뿐이야. 손잡이를 잡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무슨 일이든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세상 전체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침실은 어두웠지만 창밖에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그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함께 꾸몄던 신성한 침대 위에서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낯선 여자와 뒤엉켜 있었다. 그 여자는 지훈의 회사 동료인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서연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제야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뿐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당황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이 사랑으로 가꾸었던 그 공간을,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린 그 집을 뛰쳐나왔다. 맨발인 것도
코트가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행복했던 세상, 그녀의 믿음, 그녀의 사랑, 모든 것이 그들의 침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뱃속의 아이가 고통스럽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힘겹게 가누며 비에 젖은 거리를 헤맸다. 그 밤, 그녀의 모든 것이 끝났다. 차가운 빗줄기는 그녀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쏟아졌다. 한서연은 텅 빈 인형처럼 도시의 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끔찍한 장면으로 가득 차. 다른 어떤 사고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남편의 나체,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함께 누워있던 자신들의 침대.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을 속삭이던 그 공간이 이제는 배신의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장소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흠뻑 젖은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얇은 옷은 축축하게 눌러붙어 체온을 앗아갔다. 그녀는 빗물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벤치에 주저앉았다. 도시의 불빛은 빗물과 눈물에 번져 흐릿한 색채의 강이 되어 흘러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질 무렵 그녀의 뱃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아이!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다.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아는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 미세한 태동이 서연에게 한 줄기 희미한 정신을 되찾아 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진 것 하나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올 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거의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병약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의 손에 낡은 명함 한 장을 쥐어주며 했던 말이었다. 서연아, 만약, 정말 만약에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딱 한 번만 이 번호로 연락하렴. 절대로 그전에는 안 된다. 하지만 네가 벼랑 끝에 섰을 땐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 명함을 부적처럼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해왔다. 어머니의 유언이었지만 한 번도 그 번호로 전화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버리고 도망쳐온 과거와 연결된 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흠뻑 젖은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다행히 명함은 비닐 커버 안에 있어 무사했다. 유진그룹 한태웅 회장. 간결하고 위험 있는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손가락으로 힘겹게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르고 무겁고 중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네. 비서실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한태웅 회장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회장님께서는 외부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냉정하고 사무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전하세요. 그분의 손녀가 전화했다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 돌아왔다. 서연은 자신이 있는 공원의 위치를 힘겹게 설명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과연 올까? 정말로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의심과 불안이 그녀를 다시 덮쳤다.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원 입구로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다시죠. 그는 최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다. 고급 가죽 시트에 안락함이 낯설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시의 밤거리를 달려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로 향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차가 멈췄다. 서연은 최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서재로 보이는 방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를 마주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젊은이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노인. 바로 그녀의 외할아버지. 유진그룹의 한태웅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의 흠뻑 젖은 비참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왔구나. 올 줄 알았다. 그의 첫마디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한 차가운 선언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다. 네, 그 행색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지 돈 아니면 숨을 곳.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돈도, 숨을 곳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그럼 무엇을 원하나?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다. 서연은 푸른 배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 거래를 시작했다. 저를 회장님의 후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닌 제가 그 자리를 잇겠습니다.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저는 회장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무자비한 후계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태웅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손녀의 당돌한 제안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딸을 닮아 유약할 줄만 알았던 이 아이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도끼를 발견했다. 배신과 절망은 때로 사람을 강철로 만드는 법이었다. 좋다. 거래하지.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오늘부터 가난하고 나약한 한서연은 죽었다. 너는 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부,
그리고 지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는 서재의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대가로 너는 내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한다. 내게 상처를 준 자들을 짓밟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차가운 심장으로 세상을 내려다봐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한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차갑고 새로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은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 고요하고 서늘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미니멀하게 마감되어 권위와 세련미를 동시에 발산했다. 이곳은 최근 금융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투자회사 AURA 홀딩스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의 귀가만을 기다리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얼굴에 혈색을 지울 만큼 얇지만 완벽한 화장. 그녀의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한때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던 그 따뜻한 눈동자에서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강철 같은 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남자와 여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지난 한 달은 그녀에게 지옥이자 연옥이었다. 외할아버지인 한태웅 회장은 그녀의 복수심을 연료 삼아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깎아내고 벼려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제, 경영, 법률, 협상 기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에게부터 지식을 주입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과거의 한서연을 죽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웃는 법, 우는 법,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법까지 모두 버려야 했다. 그녀는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뱃속의 아이는 이 끔찍한 단련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닻이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에게 떳떳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AURA 홀딩스는 그런 그녀를 위해 한 회장이 만들어준 무대였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하지만 철저히 베일에 쌓인 독립법인이었다. 금융계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신생 거물의 정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아무도 그 배우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회장과 그의 최측근뿐이었다. 대표님.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 회장이 붙여준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 실장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에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강지훈과 그가 속한 대형 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서류를 받아들고 집무실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서류를 넘겼다. 강지훈의 인사 기록,
실적, 평판, 그리고 그가 현재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까지 그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얇은 서류철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대형 건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로군. 판교 신도시 상업지구 개발 사업.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 실장은 그녀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즉시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건설은 최근 몇 년간의 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존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자들만큼 다루기 쉬운 상대는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쳤다. 사진 속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남자의 얼굴로 보일 뿐이었다. 오수진은 그녀가 짧게 물었다. 강지훈과 같은 부서 소속이며 현재 공개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하는 시선도 많다고 합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서연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차갑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짓밟고 얻은 행복을. 서연은 서류철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세한 감정의 파편마저 먼지처럼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계획과 실행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것은 복수극인 동시에 그녀의 아이를 위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자신의 아이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최 실장. 네. 대표님. 우리 AURA 홀딩스의 첫 번째 투자처를 찾은 것 같군요. 그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판교 상업지구 개발 사업. 그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합시다. 대형 건설보다 더 나은 조건, 더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최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신생 투자회사가 대형 건설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이례적인 행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리고 소문을 내세요. 거대 자본을 가진 익명의 투자자가 대형 건설의 경영권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을 그들이 희망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세요. 강지훈이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설고 차가운 여왕의 모습. 그녀는 손을 들어 차가운 유리창을 어루만졌다. 강지훈, 오수진, 너희가 부순 건 내 연약한 인생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연 거지. 이제부터 너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게. 게임은 시작되었다. 대형 건설의 사무실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은 회사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였고
그 중심에는 기획팀장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사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통했다. 야심에 찬 눈빛과 매끄러운 화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수완까지. 그는 자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오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연인이 아니었다. 값비싼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는 강지훈의 성공을 자신의 것인 양 누리며 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사무실을 활보했다.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 어린 시선은 그녀에게 달콤한 쾌감이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서연을 밀어내고 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승리감은 그녀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지훈 씨, 오늘 저녁엔 뭐 할까?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수진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화답했다. 물론이지.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따내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도 곧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원급 회의에 참석했던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폭탄 같은 소식을 전했다. AURA 홀딩스, 그 신생 투자 회사가 우리 프로젝트의 경쟁사로 뛰어들었어.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야.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AURA 홀딩스. 최근 금융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리한 기업. 그들의 이름은 곧 공포와 동의어였다. 대형 건설 같은 중견 건설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상대였다. 절망적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강지훈은 달랐다. 그의 눈은 위기감 대신 기묘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거대한 상대를 꺾고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그는 회사의 영웅이 될 것이고 그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터였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AURA 홀딩스가 자금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융 전문가이지 건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판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동료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그런 그를 존경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역시 내 남자는 달라.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며칠 후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건설업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강지훈은 가장 아끼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밤새 연습한 발표 내용을 되뇌며 자신감을 다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그는 유려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대형 건설의 비전과 기술력,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프레젠테이션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승리를 예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리로 돌아왔다. 오수진은 그에게 몰래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AURA 홀딩스의 차례가 되었다. 장내가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최 실장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컨퍼런스룸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저 여자, 누구지? 엄청난 카리스마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그 어떤 익숙함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한서연은 언제나 주눅 들어 있고 순종적이며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여자였을 뿐 눈앞에 저 얼음 여왕과 같은 인물일 리가 없었다. 아주 희미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곧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치부해버렸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어떤 자료도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장내를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수치나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프로젝트의 본질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표 말미에 무심한 시선으로 강지훈을 향했다. 방금 전 대형 건설의 발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스의 온기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것이 있군요. 제시하신 자금 조달 계획의 세 번째 항목. 제2금융권 대출 부분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하군요.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정확히 강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것은 그가 미처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감탄이 터져 나왔다.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오수진이 옆에서 그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그들 앞을 지나갔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 어떻게 그걸? 그는 묻고 싶었다. 어떻게 자신의 계획의 약점을 그렇게 정확히 꿰뚫어 봤는지. 서연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동정 같은 감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실력입니다. 그녀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지훈의 코를 찔렀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만했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마주한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프레젠테이션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AURA 홀딩스의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 대신 더욱
날카로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연에게 그날의 승리는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개적인 무대에서의 승리가 적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적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실장에게서 올라오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이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부패의 지도였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강지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최 실장의 지휘 아래 유진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림자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직 국정원 요원, 회계법인의 에이스, 그리고 천재적인 해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이 손을 쓰자 강지훈이 겹겹이 쌓아 올린 위장의 벽은 종이장처럼 쉽게 허물어졌다. 수많은 차명 계좌,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 뇌물로 받은 고가의 선물 목록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데이터화되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과거 그가 자신에게 건네던 소박한 선물들과 오버랩되면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다정함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의 성공은 다른 이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물이었다. 오수진은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 역시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비자금 중 일부가 그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명품 구매에 사용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강지훈의 완벽한 공범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의 탐욕에 얽혀 함께 추락하기를 바랐다.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은 너무 시시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특정 파일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이 증거들은 아직 남겨두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를 직접 공격할 칼이 아니라 그를 불안하게 만들 작은 바늘들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바늘은 대형 건설 내부를 향했다. 서연은 AURA 홀딩스가 확보한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강지훈이 이끄는 기획팀의 프로젝트 비용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서를 감사팀에 흘렸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고, 너무 모호해서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정보였다. 한편 강지훈은 프레젠테이션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AURA 홀딩스의 막강한 자본력과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수진은 그의 옆에서 그 여자, 뭔가 이상해, 꼭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 하지만 지훈 씨 능력이라면 다음 기회엔 꼭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며 그의 자존심을 부추겼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로 감사팀 직원들이 닥쳤다. 그들은 기획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 소식에 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감사팀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팀장님의 프로젝트 비용 처리와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훈은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치부했다. 혹은 사내 정치 싸움의 일환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자신했기에 며칠만 버티면 금방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사는 집요했다. 감사팀은 마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의 약한 고리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강지훈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과거의 서류들을 파기하고 공범들과 입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초조함과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뇌물을 바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하청업체 사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국세청에서 갑자기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우리 회사 몇 년치 장부를 다 들고 갔다고 자네와 거래한 내역도 전부 넘어갔을 거야. 강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부 감사와 세무조사.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기에 터진 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왜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인물들을 의심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막강한 힘을 가졌을 리 없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의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금. 지금 당장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 최대한 흔적이 남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의지하던 부패의 네트워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모든 통화 내용이 서연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거처인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최 실장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을 이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놓은 함정 안으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으로 강지훈의 당황한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다. 그저 계획대로 움직이는 체스말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보고 있니?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란다. 엄마가 너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줄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지훈을 옥죄는 거미줄은 이제 겨우 짜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가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그의 온몸을 더욱 단단히 올가맬 것이었다. 강지훈을 옥죄던 내부 감사와 세무조사는 연막에 불과했다. 한서연이 준비한 진짜 폭풍은 금융시장. 인간의 탐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들끓는 그곳에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AURA 홀딩스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와 같았다. 한서연은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들 앞에 서 있었고 최 실장은 그녀의 뒤에서 최종 계획을 브리핑했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대표님, 목표물인 대형 건설의 주주 구성과 유통 물량 분석을 마쳤습니다.
현재 주가는 회사의 실질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시장에 소문을 퍼뜨리세요. 해외의 유력 사모펀드가 대형 건설의 경영권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을 출처는 철저히 익명으로 하지만 증권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지를 통해서 그녀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자 닫혀있던 금융시장에 두 개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주식 전문 커뮤니티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시작된 소문은 곧 신뢰성 있는 경제 분석가들의 입을 통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포장되었다. 대형 건설. 최근 판교 프로젝트 수주에는 실패했으나 숨겨진 기술력과 자산 가치 재평가 시급, 글로벌 PEF, MA 시장의 새로운 타겟으로 부상 가능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조용히 배포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바닥을 기던 대형 건설의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을 품고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내부 감사와 세무조사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강지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치부했지만 연일 상승하는 주가를 보며 그의 심장이 탐욕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지금의 위기를 단번에 역전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지훈 씨. 이것 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건일지도 몰라. 오수진은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경제 뉴스를 가리켰다. 그녀의 눈은 이미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만약 MA가 성사되면 우리 사주를 가진 직원들은 전부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주가는 지금의 몇 배, 아니 몇십 배까지 치솟을 수도 있었다. 그는 감사 때문에 묶여있던 자신의 비자금을 떠올렸다. 그 돈을 이 주식에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그 돈을 어떻게 써? 감사팀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성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탐욕의 속삭임은 훨씬 더 달콤하고 강력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 매일 아침 10%, 15%씩 치솟는 빨간 숫자는 그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밤중에 몰래 브로커에게 연락해 위험을 감수하고 비자금의 일부를 차명 계좌를 통해 대형 건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며칠 후 그의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짜릿한 승리감에 휩싸였다. 오수진은 그의 옆에서 더욱 그를 부추겼다. 이것 봐 역시 당신은 달라.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크게 걸어야 해. 인생은 한 방이야.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지우는 마침내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는 남은 비자금 전부를 끌어모으고 심지어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어 거액의 돈을 빌렸다. 이자는 살인적이었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대박의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형 건설 주식에 올인했다. 그는 이제 곧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 도로를 질주하는 슈퍼카,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시선,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도, 한서연이라는 과거의 오점도 모두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이미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가 탐욕의 절정에서 단꿈을 꾸고 있을 때 AURA 홀딩스의 집무실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최 실장이 서연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목표가 저희가 뿌려놓은 모든 덫을 물었습니다. 비자금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들여 레버리지를 최대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의 총 투자액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한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예정된 수순을 밟는 기계처럼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가 그녀의 평온함에 화답하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지옥의 문을 여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매도하세요. 우리가 가진 물량, 전부, 단 1주도 남김없이 시장에 쏟아내세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증권시장에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익명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엄청난 양의 대형 건설 주식이 시장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주식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앱을 보고 있다가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빨갛게 타오르던 숫자들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 있었다. 마이너스 10%, 바이펜즈 아시 30%,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공황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MA는 사실무근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미친 듯이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거래는 체결되지 않았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완벽한 패닉 장세였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 그 이상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오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다 책임져. 어제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악의에 찬 비난만이 가득했다. 오후 장이 마감될 무렵 대형 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계좌에는 반대 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마이너스 금액만이 찍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합법적인 재산, 불법적인 비자금,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 그의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단 반나절 만에 흔적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금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파멸의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은 마지막 발악으로 포효하는 법이다. 모든 것을 잃은 강지훈에게 남은 것은 파멸에 대한 분노와 신락 같은 희망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AURA 홀딩스. 모든 불행은 그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판교 프로젝트를 빼앗아가고 시장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분명 그들일 터였다. 그는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혹은 마지막으로 애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오수진을 잡아 끌었다. 가야겠어.
AURA 홀딩스 대표를 만나야겠어. 단판을 짓든 무릎을 꿇든 뭐라도 해야 해.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눈, 구겨진 셔츠, 그리고 절망으로 뒤틀린 얼굴. 오수진은 겁에 질려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미쳤어. 가서 뭘 어쩌자는 건데. 이미 다 끝났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돌리며 악을 썼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너도 같이 가야 해. 이 모든 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거였잖아.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지.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굴복한 수진은 결국 그에게 끌려 AURA 홀딩스가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비추었고,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그들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고요한 그곳에서 그들의 절망은 불순물처럼 튀어 보였다. 지훈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고함을 질렀다. 대표, 당장 만나게 해줘. 당신들 회사 대표 나오라고 해. 그의 흉한 모습에 데스크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대표님께서는 사전 약속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하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약속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약속이 다 무슨 소리야. 지훈은 이성을 잃고 데스크를 손으로 내리쳤다. 소란의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와 그의 팔을 제지했다. 오수진은 창피함과 두려움에 얼굴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의 한쪽 벽면처럼 보였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최 실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에 한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로비의 소란을 마치 길가의 소음처럼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지훈 역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아름답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AURA 홀딩스의 대표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향해 절규했다. 대표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닿는 순간 지훈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오수진 역시 서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세 사람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얽혔다. 강지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눈앞에 저 여자, 자신을 내려다보는 저 차가운 눈빛, 굳게 닫힌 입술,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얼굴은 자신이 버린 아내 한서연의 것이었다. 서연,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가난에 주눅 들어 있으며 자신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여자. 눈앞에 저 여왕과 같은 존재는 결코 한서연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이,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맞다고. 저 여자가 바로 한서연이라고. 오수진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벌레처럼 여기던 여자가, 자신들의 발밑에 있어야 할 그 여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인가.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며 마치 사형 선고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두 사람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강지훈 씨. 그리고 오수진 씨. 그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듯이. 그녀의 목소리에 강지훈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서연아, 아니, 대표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돌려놓을 테니, 제발. 서연의 눈썹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의 표현이 아니었다.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에 가까웠다. 잘못이라.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다. 당신이 하청업체에서 받은 뇌물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아니면 만삭의 아내를 배신하고 우리가 함께 잠들던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뒹군 것, 대체 어떤 잘못을 말하는 거죠?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강지훈과 오수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모든 죄악들을. 오수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네가 처음부터 전부 계획한 거였어. 이 악마 같은 년. 서연은 처음으로 시선을 돌려 오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가워서 오수진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악마 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냉소적이어서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악마는 당신들이 만들었지. 당신들이 내 모든 것을 짓밟고 내 아이가 자라고 있던 배를 걷어찬 그날 밤에 그녀는 다시 강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 하지만 난 당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 당신이 내민 손을 잡았을 때, 당신의 아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 당신을 위해 저녁을 차렸을 때,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당신이야.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정리 작업일 뿐이야. 당신들은 내 인생의 아주 나쁜 투자였고 나는 부실 자산을 청산하는 것뿐이니까. 아,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최 실장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짧게 지시했다. 저분들, 건물 밖으로 정중하게 모셔다 드려. 강지훈과 오수진은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세계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로비에 버려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공포와 서로에 대한 지독한 원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AURA 홀딩스 빌딩에서 쫓겨난 강지훈과 오수진은 서로를 마치 처음 보는 원수처럼 노려보았다. 그들을 묶어주던 탐욕이라는 끈이 끊어지자 그 자리에는 끔찍한 증오와 책임 전가만이 남았다. 그들의 파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오수진이 먼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손톱으로 지훈의 팔을 핥히며 악을 썼다. 당신이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의 무능함이 우리 모두를 망친 거라고. 강지훈 역시 이성을 잃고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닥쳐, 나를 부추긴 건 너잖아. 더 크게 걸라고. 인생은 한 방이라고. 속삭인 게 누구였지. 너의 그 끝없는 욕심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거야. 한때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연인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이제 세상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한서연이 보낸 차가운 심판의 서신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대형 건설의 대표이사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는 똑같이 생긴 익명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강지훈의 모든 비리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뇌물수수, 장부 사본,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대형 건설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지훈을 회사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임원들은 이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회사는 어떻게든 꼬리 자르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했다. 강지훈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경멸의 눈빛들 뿐이었다.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결과를 통보했다. 강지훈 씨는 금일부로 파면 조치되었으며 회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직장, 명예, 그리고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의 소환장이 곧 날아올 터였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오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미래 또한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대로 함께 가라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그녀는 몰래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떠올렸다. 강지훈을 믿지 못했던 그녀가 만약을 대비해 녹음해 두었던 그가 비자금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검찰에 넘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혹은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척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 사건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선처를 받고 싶다고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이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존재의 무서움을,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AURA 홀딩스에서는 최 실장이 한서연에게 실시간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대표님, 오수진이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검찰에 연락해 강지훈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인간의 이기심과 배신이라는 속성은
그녀가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였다. 좋아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군요. 오수진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에게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오수진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불쌍하고 연약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 온 거짓말들을 능숙하게 늘어놓았다. 그녀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녹음 파일을 제출했을 때 담당 검사의 표정은 잠시 흥미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 담당 검사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검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오수진을 바라보며 새로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오수진 씨,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서류철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서류와 강지훈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그녀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구입한 고가의 부동산 계약서와 명품 구매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향유한 주범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거짓말과 연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한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자신의 배신조차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강지훈을 향해 꽂으려 했던 칼은 결국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오수진 씨, 당신을 범죄 수익 은닉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의 배신은 서로를 구원하기는커녕 함께 지옥의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족쇄가 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연이 원했던 마지막 그림.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침몰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하나의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대형 건설 게이트라는 자극적인 이름 아래 연일 그들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신문 일면과 저녁 뉴스 메인 시간은 모두 그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인터넷은 분노한 대중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한때 성공한 직장인 커플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사진은 이제 부패한 공범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온라인상에 떠돌았다. 그들의 신상은 순식간에 파헤쳐졌고 과거의 행적 하나하나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공정함과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증은 그들을 완벽한 먹잇감으로 삼았다. 법의 심판은 대중의 분노보다 더 차갑고 가혹했다. 재판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서연의 그림자 팀이 넘긴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방대해서 강지훈과 오수진의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강지훈 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오수진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녀의 명의로 된 수많은 재산 목록 앞에서 그 거짓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지훈 역시 모든 것이 오수진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녹취 파일은 그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법원은 그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강지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수진 역시 범죄 수익은닉 및 횡령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이 불법으로 축적했던 모든 재산은 당연히 몰수되었다. AURA 홀딩스의 집무실에서 한서연은 최 실장이 건네는 태블릿 화면으로 재판 결과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통쾌함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저 길고 지루했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마감된 듯한 담담함 뿐이었다. 그녀는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지독했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제 제법 무게가 느껴지는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다 끝났단다. 아가야.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이제 너와 나에게는 좋은 일만 남았어. 그녀의 시선이 도시의 풍경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또 다른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대표님. 이것은 강지훈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의 목록입니다. 대부분 파산 직전이거나 이미 도산한 상태입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억울하게 일감을 빼앗기고 대금을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강지훈과 오수진이라는 두 명의 범죄자를 심판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정의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었다. AURA 홀딩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유진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이 업체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세요. 조건 없는 대출이나 투자 형식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최 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며칠 후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구치소의 작은 면회실에서 강지훈과 오수진은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증오와 원망만이 이글거렸다. 내 인생만 망한 게 아니야. 나도 너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어. 오수진이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같은 건 없었어. 너와 나의 탐욕만 있었을 뿐이지. 결국 우리는 똑같은 괴물이었던 거야.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들은 서로의 파멸을 확인하며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외할아버지인 한태웅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다.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하얀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손녀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들었다. 속이 후련하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후련하기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니라 제국을 만들 생각입니다. 제 아이를 위한.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을 견고하고 정의로운 제국을요. 한태웅은 손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한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의는 집행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창조의 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도시의 거리에는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듯 세상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는 마련해주는 법이었다. 한서연은 AURA 홀딩스 최고층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눈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이제 그녀가 지배하는 왕국의 풍경이었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무거워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나약함이 아닌 새로운 권위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은 여왕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AURA 홀딩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금융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투자 스타일은 전설이 되었고 베일에 쌓인 그녀의 정체는 수많은 추측을 낳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몇 개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무표정했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유진 재단을 통해 지원했던 피해 업체들의 1분기 보고서입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으며 몇몇 곳은 이전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표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감사의 말들. 그녀는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망가졌던 세상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도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강지훈과 오수진의 최종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현재 각자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최 실장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덧붙였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서연의 삶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교도소의 삭막한 풍경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으란 남자와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저주하고 있으란 여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영상은 곧 흐릿해지며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세상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쿡.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내며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에 따스한 온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 아이는 그녀의 미래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아가야.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에게는 증오와 복수 같은 어두운 단어는 가르치지 않을 거야. 대신
힘과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게.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지만 네가 가진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복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창조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한태웅 회장의 저택을 찾았다. 정원에는 만개한 봄꽃들이 화려한 색채를 뽐내고 있었다. 한 회장은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녀의 무거워진 몸과 한층 더 깊어진 눈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내 손녀이자 유진의 주인이 된 것 같구나.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결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에게도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새로운 후계자의 존재였다. 이제 AURA 홀딩스는 유진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다. 네가 가진 그 힘으로 낮고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고 유진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과업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도망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저와 제 아이가 살아갈 제국이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가장 견고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겁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과거의 거래나 조건은 없었다. 오직 미래를 향한 약속과 세대를 잇는 깊은 유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저택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완전히 어둠이 내린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이 도시는 차갑고 잔인한 정글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정원이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새벽을 맞이했다. 끔찍했던 배신의 밤. 비에 젖어 거리를 헤매던 가난한 임산부 한서연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차가운 복수를 위해 돌아왔던 얼음의 여왕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될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법을 배웠다. 어둠을 밀어내고 장엄한 빗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도시 전체를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완벽한 평온과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제국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